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시장 내림폭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 지역이 하락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위기가 오히려 투자를 계획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과 위기 대응 전략 그리고 투자 계획들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또 상담해 보시고 그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캐스의 김남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캐스의 김남현입니다. 최근 경기가 정말 많이 안 좋긴 한가 봅니다. 안 쓰기 챌린지 같은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소비 감소에 이어서 또 한편으로는 돈줄이 많이 쪼여지면서 현금 귀해진 사회가 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역시도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산 시장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런 현금, 돈의 머니무브의 움직임에서 자유롭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거시시장에서부터 지역시장까지 이런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돈의 움직임을 뒤따라서 가기보다는 앞서가면서 이 돈의 움직임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돈의 움직임을 먼저 선점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나 매도 타이밍 물론이고요. 투자 전략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함께 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집을 매매를 했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매수를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네, 매수 계획 갖고 계신 거죠? 네,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네, 일단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고 네. 계신 지역이나 부동산 있으실까요? 저는 다가구 주택을 하고 싶은데, 다가구 주택이요. 네, 네. 요즘 다가구 주택이 괜찮을지, 미래 전망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네, 지금 여기 거주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세요? 거주 겸 투자요. 거주도 하시면서 이제 네. 세도 주시고 임대 수익도 네. 내고 이런 네.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매도를 하셨다고요? 예. 어떤 걸 가지고 계시다 매도하셨어요?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 예. 임대도 일부 주시면서 운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순수 단독이었나요? 임대도 주고 저도 이제 거주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다 매도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또 다가구를 하나 사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목적은 하나겠죠. 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임대 수익으로 뭐 노후 자금이라던가 생활비를 쓰시면서 예. 별도로 가격 상승까지 같이 있어주면 가장 좋겠죠. 그럼 좋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어디에서 매도를 하셨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요. 네, 지역이 어디에 있던 걸 매도하셨나요? 성동구요. 성동구에 용답동. 있던 거. 예. 얼마 정도 주고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 금액이? 매도 금액은 조금 많이 주는. 많이 주고 매도를 하셨다고요? 그 세금도 많고 제가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네. 똑같이 다가구에서 다가구로 가실 건데 뭐하러 매도를 하셨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그 동의서를 받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저는 아파트가 조금 부담스럽고 예.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개발 안 되는 지역으로 네. 옮겨볼까 하고 근데 이제 가까운 데로 여기가 송동구니까 송동구에서 송동구로 이제 그러니까 조합 사업으로 동의서 걷고 있기 때문에 네. 조합 동의서가 걷어지게 되면 단독 다가구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가액은 다세대보다 적게 나오지. 물론 이제 평당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액은 적은데 임대 수익도 못 받고 그렇다 그래서 뭐 아파트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조합원 분양가 두 채 받고 싶어도 두 채에 대한 추가 분담금 납부해야 되면 그것도 맞아요. 또 부담스럽고 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 노후 대책은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런데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얘기로는. 이제 우리가 다가구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본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다가구를 순수하게 그냥 주택으로서만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셨던 물건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서 땅을 오래된 주택인데 땅을 한 5, 60평대를 사가지고 얘를 신축을 해서 내 혼자서만 신축해서 그걸 가지고 또 임대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재료로 쓰이는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 지금 이런 다가구를 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땅값이 안 떨어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웬만한 서울에 있는 보통 이런 단독 다가구 가진 땅의 용도 지역이 뭐냐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내지는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7층에 있는 다세대 혹은 다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 5, 60평대 되는 땅들이 요새 평당 평균적으로 한 4천대 불러요. 그러면 20억에서 25억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돈 주고서 내가 임대 수익 얼마 받느냐 계산해 보면 잘 받아봤자 300이에요. 맞아요. 월세 받으면. 거기다 내가 거주하는 거 잘 따져봤자 30평대 사이즈 나오는 거 하나 꼭대기층 그 정도 내가 거주하는 거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수익률적인 개념에서는 안 들어맞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땅값이 앞으로 한 4, 50억대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4, 50억대까지 올라가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야 되냐면 요걸 때려 부숴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라던가 혹은 신축되는 다세대들을 막 10억대씩 다세대를 뭐 10억대 이상씩 분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수지타산적으로 땅값이 평당 한 1억 주더라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세요. 분양성이 나오는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점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서울에 있는 다가구들이에요. 불과 한 3, 4년, 4, 5년 전이었으면 지금 하시는 형태의 투자를 하셔도 돼요. 왜? 땅값이 올라주는 시기였으니까. 왜 올라줬냐? 분양하면 잘 되는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다가구를 보신다는 얘기는 가지고 계신 현금 금액대가 작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금액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니까 통건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지역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거시시장을 봤을 때 현금이 많이 귀한 시기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요새 현금 정말 귀합니다.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데도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요.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금리도 비싸고.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요 현금을 곧바로 뭔가 큰 덩어리의 물건을 사는 거는 조금 참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언제까지 어떻게 참느냐. 일단 시기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많이 망가져서 매일매일 뉴스에 집값 떨어진다 어쩐다 저쩐다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격적으로 그 돈을 팔려서 손에 현금을 쥔 적이 없어요. 인터넷상에 표시되는 남의 거래가만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그 가격 미만으로 안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아직은 저는 쇼크가 좀 덜 왔다라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급하게 아파트 잡으려고 덤벼들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상품이 가장 먼저 가격이 확 빠집니다. 그럼 지금같이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가장
취약한 상품 종류가 뭐겠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무조건 대출을 끼고 사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인가? 아니겠죠. 아파트는 뭐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수익형 상품들, 월세 받는 상품들이에요. 네, 네. 수익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99명이 다 대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증금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면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이런 수익형 상품들 중에서 가장 먼저 취약해지는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 시장 역시도 다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이 가장 먼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 수준까지는 이런 상품들 경매라던가 혹은 급매 나오는 것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입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또 뭐가 움직이냐면 지금 새 정부 새 서울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조합사업 예정지들이 굉장히 많이 활황되고 있죠.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물건도 조합사업 진행한다 그래서 파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정지들 중에서 피 안 붙은 것들, 피 안 붙어서 작게 갭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볼 만해요. 그리고 나서 수익형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 한 2, 3년 앞으로 1, 2년, 2, 3년 정도 더 지난 후부터는 아파트 시장을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케줄에 어느 정도는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그냥 현금 주고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속 편하게 가려고 하나에 몰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안 맞아요. 아마도 뭐 다주택 규제나 이런 걸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 1년만 더 유지되면 다주택 규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도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다주택자 규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 발생하고 금융위기 터지면서 집값이 한번 충격을 먹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 바로 규제 다 풀어버렸어요. 부양책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중국만 해도 보세요. 중국이 돈줄 조이기 위해서 집값 잡겠다고 계속 돈줄을 조이다가요. 부동산 산업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시 규제책을 부양책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규제가 평생 갈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때는 시청자님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상품군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 좋은 기회에 어떻게 보면 남들은 지금 부동산 못 팔아서 걱정이고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주변에 좀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네. 타이밍을 놓쳐서 못 팔았다고. 그렇죠. 조금 그런데 힘들어하는 분 시청자님은 운이 좋았건 본인께서 네. 잘 선택을 하셨건 어쨌든 팔았단 말이에요. 많아요. 네, 운이 그 좋은- 팔았다는 이유는 그 조건은 뭐냐면 앞으로 올 기회 시청자님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올 기회 역시도 예전으로 따지면 정말 2013년, 14년에 완전히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또 온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고 나서 이런 스케줄을 내가 인지하고 나서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 역시도 할 게 물건들이 있고요. 좀 어렵죠, 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 못해요.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세미나를 한번 와주세요. 네네. 네, 여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시장의 흐름들, 변화들 좀 잘 지켜보시고요. 이 와중에 또 금매라든가 경매라든가 아주 적절하게 나오는 매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1:1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보는데 네. 과연 어느 쪽에 있는 걸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요.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성동구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들 보고 계실까요?
아파트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뭐 응봉동이나 행당동이나 그쪽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 이제 개투자에다가 이제 입주하려고요. 아, 입주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파트가 지금 혹시 무주택자이신가요? 아니 1주택자인데 네. 갈아타기가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제가 현금 있는 걸로 그냥 우선 음. 전세 않고 사 놨다가 저희 집은 이제 2년 정도 뭐 기간을 정해서 네. 한번 팔려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는 1주택이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나도- 지금 네. 명의를 또 시청자님 명의로 하시게 되면 네. 시청자님 가구는 다주택 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세금 부담도 알고 계시죠? 네네. 취득할 때 취득록세 중과되고요. 팔 때는 네. 양도세 중과돼요. 그럼 근데 그거 이제 예.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 그러니까요. 취득세내도 제가 아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활용하실 거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요거 활용하시려다가 작년 재작년에 사가지고 못 팔려가 안 팔려가지고 묶여버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걱정. 주변에 혹시 없으신가요? 네? 주변에 이렇게 묶여버리신 분들 없으세요? 제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시장이 내 의사를 허락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정말 팔고 싶어도 안 팔릴 때가 있고요. 정말 사고 싶어도 물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은 팔고 싶다 그래가지고 1년 혹은 2년 요 기간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10억짜리 사서 5억에 팔면 다 팔려요.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전략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요건 알아두세요. 네. 이게 언뜻 보기에 1년, 2년 되게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거래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벌써 흘러왔어요. 네. 모든 지역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게 한꺼번에 거래가 붙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적으로 타임머치를 딱 눌러두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전략은 지금 분위기에선 적당하지가 않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명의를 다른 명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다. 요걸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물건하고 지역을 봐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성동구의 응봉동 행당동 일대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쪽 일대가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서울에서 훌륭한 동네입니다. 물론 뭐 이제 단점도 일부 있겠지만 입지적으로 훌륭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받쳐주는 동네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도 갭 투자 형태로 접근한다고 하실 때 요 갭 투자로 투자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에 참 적합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쪽 일대들의 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번쯤 재개발돼서 갈아엎어지면서 아파트로 다 바뀌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연차가 지나도 재건축은 불가능해졌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네. 보고 오신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를 보고 오셨어요? 현대 아파트, 응봉동의 현대 아파트. 응봉동 현대. 네네. 그리고 요거랑 또 그다음에 대리밀차도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응봉동 대리밀차. 대리밀차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죠. 네네네. 바로 옆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에 해당하는 물건들이에요. 연차는 어느 정도 찼는데 재건축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네. 요 두 아파트 다 200%대 이상 넘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 증가가 많이 되지 않고 주민들께서 분담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형태의 재건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들 연차가 많이 어느 정도 찼는데 그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형태의 물건들은 시점을 잘 잡아야 돼요. 시점. 언제를 잡아야 되냐면 전세가가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매매가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 갭이 상당히 많이 더 붙었을 때 지금 보고 오신 거는 갭이 얼마 정도 차이 나던가요? 거의 절반이 전세가가 50%가 안 돼요. 50%가 안 돼요? 40%. 그러면 네네. 그거 더 지켜보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 덥석 잡을 만한 때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여태까지 역사적 평균으로 봤을 때는 강북 지역은 전세가율이 그래도 평균 70%는 넘어갔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전세 매매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전세가가 더 이상 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매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요 정도 기간까지는 일단 지켜보세요. 네. 네. 그 이후에 들어가도 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다 보면 제가 아까 첫 상담자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죠. 아, 네. 취득세 부분에서요. 그렇죠. 취득세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대표님 그때 가서 매수해도 상관없이 지금 미리 그 취득세 2주택, 네. 1주택, 2주택 취득세 음. 낼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매수해도 그럼요. 되겠네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가 내년 한 하반기까지만 간다고 봐보세요. 아무도 거래 없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요거는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저도 이제 아직 지금은 매수는 안 하지만 네. 내년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 예. 그때까지 이제 아파트를 보고 예. 괜찮은 거 있으면 이제 금액이 되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예, 예. 결정이 안 돼가지고 내년은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금리 인상하는 그 마지노선 끝단이 내년 한 중반까지는 계속 인상할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내년까지요. 네. 아, 한 내년 이맘때쯤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면. 네, 네. 아, 대표님 여기까지 정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좀 줄어들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더 지켜보시다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매수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그 양주 쪽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이 됐는데, 네. 이거 일단 지금 계약이 11월이라서 계약을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직장이 서울 쪽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해서 이제 뭐 아기 낳고 하면 서울로 네. 친정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로 들어갈 계획인데 네. 그 관련해서 그 저희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뭐 갭 투자나 이런저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모님이 이제 집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서 네. 그걸 혹시 제가 매도를 받아서 하는 게 나을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좀 이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 되게 경제 동향이나 이런저런 거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신혼부부로서 좀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뭐 갭 투자나 이런저런 걸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양주 옥정 신도시 쪽에 공공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 네네. 여기 당첨이 되셨다고 하셨고 계약 여부 궁금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네. 그리고 서울 쪽에 부모님 댁은 어느 지역일까요? 아, 그 서초동이고 네. 서초역 근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공보사였나? 그 이제 앞으로 개발 예정인 잠시만요. 네, 서초역 근처에 있는 집을 지금 매수를 하셔서 부모님 댁을 매수를 하셔서 거기에 거주하는 건 어떤지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자세한 부분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상담 자세하게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그 서초 일대는 아마 저기 내방역에서 터널 넘어가는 쪽에 있는 정보사 부지 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고 양주 네.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리고 공공 분양이셨고요. 네네. 몇 평짜리죠? 이게 59제곱이요. 24평짜리네요. 5구제곱미터. 네.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예, 3억이요. 3억이요. 네. 주변에 민간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가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대충은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가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좀 오래된 훨씬 몇 년 전에 네. 지어진 아파트들이 매매가 한 3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민간에서 지금 신축형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4억 넘기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30평대가 4억대 지금 다달했거든요. 네. 근데 이쪽 일대에다가 작년, 재작년에 분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입주 들어가는 아파트도 상당히 옥정지구 쪽에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네. 그렇죠.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입주가 굉장히 많이 계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공공 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적어도 시세가 5, 6억 되는 거를 한 3억 선에서 한 절반 값에 분양받기를 기대를 해요. 네네네. 근데 이미 그 라인이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라면 여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역적 입지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네. 어차피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야 7호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도봉 넘어서 의정부 넘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 7호선을 타더라도 서울 중심부하고의 통근거리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셨나요? 옥정지구 쪽? 네네네. 근데 이제 네. 그 직통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뭐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고 그냥 예. 뭐 입지 조건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좀 호재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네. 그냥 당연히 호재죠. 지하철이 신규로 들어온다는데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호재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호재라고 하는 거를 분양하면서 엔간한 데들이 다 반영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옥정지구 일대가 가격적으로 한 방에 확 뛰어버렸죠.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가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동네들이 바로 작년, 재작년에 폭등했었던 동네들인 거예요. 매일매일 뉴스 나오는 그런 노도강 지역들 혹은 인덕원 일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별게 없어요. 호재가 많아서 그 이유 때문에 단기간 동안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네. 한 건 한 건 거래 이루어질 때마다 수천에서 뭐 1억까지도 한 건 한 건당의 거래로 쌓아 올린 금액대는 버티는 힘이 약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데 이런 네. 지역으로 지금 신혼부부 첫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찌됐든지 공공분양 받으셨으니까 거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주하시면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보니까 내년 7월에 입주인데 예. 이렇게 입주를 해서 만약에 등기를 치게 되면 뭐 그 이후에는 뭐 몇 네. 년 거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아마 거주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무리 뭐 그런 거주 요건이 전매 제한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으시려면 거주는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거주를 안 하고 뭐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팔겠다. 그러면 계약하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쭉 거주하면서 한 번 들어갔는데 뭐 신혼 가전도 넣을 거고 내 네. 집이 처럼 마련을 했으니까 이것저것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뭐 2년 살고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런 선택하실 수 있는 분 별로 없을걸요? 네. 또 2년 살다 보면 아이라도 태어나 봐요. 내 집 놔두고 어디 갑니까? 아이 냅두고. 그러니까 이게 4년, 5년, 6년 길어진다라고 저는 봐요. 들어가시게 네. 되면. 네.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차피 서울 위주로 한 가격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옥정지구 일대 보세요. 여태까지 쭉 무난하게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그만큼 늦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가서도 이렇게 안쪽으로 진입하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렇죠. 더 지연이 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3억 주고서 사가지고 시간적으로 한 5, 6년 정도 버티다 보니까 3억 5천이 됐어. 혹은 뭐 4억이 됐어. 그때 가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서울 저 끝자락 뭐 도봉구라도 보면 네. 여기는 7억, 8억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수로 진입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첫 출발하는 그 위치, 지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아무리 공공분양 평생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있는 기회를 당첨되신 거예요.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특공으로. 근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얌전하지가 않았고 또 네. 여기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여태까지 흐름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저라면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 계약하지 않는 쪽으로. 네. 그리고 아까 그 부모님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네. 물건이 다세대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인가요? 빌라요. 빌라인가요? 네, 빌라 네. 몇 평짜리 빌라죠? 빌라 24평형이요. 방 3개짜리인가 보네요. 네네. 서초동인가요? 네, 서초동이요. 서초동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사부지가 내방역에서 저기 서리풀 터널 넘어가는 요 위쪽인데 네. 요 일대에 있는 다세대 촌이라고 하면 요쪽이거든요. 요쪽 서울고등학교 있는 쪽 네네. 맞나요? 서초역이랑 더 가까워요. 서초역이랑 가까우면 그러면 요쪽이네요. 네네네. 서울고에서 약간 위쪽 서초고 있는 쪽 대법원 맞은편 쪽인데 요쪽 일대가 사실 지금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요 안쪽에 요 라인만 하더라도 지분가를 지금 6천대, 7천대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역시도 어느 정도는 노후는 됐는데 요 동네의 특징이 비싼 고급형 빌라 내지는 네. 아주 비싼 브랜드의 나홀로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들이 있는 그런 그 다세대라고 하더라도 가로정비 사업 잘 추진할 만한 다세대라고 하면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쭉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돈 주고 지금 새로 사는 거는 많이 부담스러울지라도 이미 갖고 있는 거 들어가서 사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그걸 선생님 그러면 네. 그 뭐지? 그냥 매수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네. 증여로 하는 게 나을까요? 섞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증여에 대한 기록이 없으시다면 증여에 대한 네. 부분 일부 받으셔야 될 거고 비과세 혜택을 네. 그런 식으로 증여받고 난 나머지는 이제 뭐 금전 소비 대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세금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혹시 마지막으로 네네네 여쭤본 거 답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말씀하셨었죠? 아, 이제 뭐 서울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해서 계획 저희가 신혼부부로서 세울 때 좀 어떻게 로드맵 같은 걸 짜야 될지. 현금이 얼마 있으세요? 현금이 지금 대략적으로만요. 한 몇 천만 원 정도. 1억 미만 정도.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요걸 만약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오시게 된다면 1억 네. 플러스 1억 정도 금액 될 때까지는 현금 확보를 좀 더 하세요. 물론 이제 지금도 만약에 1억 미만 가지고 원하신다라고 하면 할 건 있는데 네. 요걸 가지고 오게 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바로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참 중요해요. 시청자님께서 30대 초반이신가요? 네네. 30대 초반 분들이 이번 장에서 많이 소외됐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살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근무하면서 모이는 현금이 필요한데 네. 이번 장에서 30대 초반이 10년을 근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찌 극복하고자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쓰셨던 30대 초반이나 20대 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현금은 일단은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매수를 뛰어들 시기는 저는 또 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대한민국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나에게 기회를 많이 허락을 해줄 거냐, 돈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네. 저는 짧으면 2, 3년이고 길어지면 4, 5년 보거든요. 그런 네. 기회가 오는 그 기간을. 네. 근데 2, 3년 안에 오긴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아직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두 분 맞벌이 하시죠. 네네. 열심히 한번 확보를 해보세요,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당분간은. 현금에서 1억 정도는 더 모여야 뭔가를 해볼, 뭐 갭 투자라든지 뭘 해볼 네. 수 있다. 아니요,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할 수 네. 있는 지역이 바뀐다고요. 똑같은 정비사업 예정제를 들어가더라도 4, 네.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랑 7, 8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강남, 강북의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저라면 같은 다세대를 산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강남에 삽니다. 네. 아파트값이 비싼 동네에다가. 혹은 1억 이상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경기도에서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서울에다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간 동안에는 현금을 정말 아껴가지고 많이 모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은 네. 사실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네.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별해서 무슨 상품을 살 것이냐. 이걸 제가 여기 방송 시간 1, 2분, 3, 4분 안에 설명을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요 개념만 알아두시고 시기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신 상태에서 네. 조금 더 현금이 모이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저랑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모아서 뭐 네. 구축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는 모든 방향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 상담자께 일단 가장 취약한 상품부터 가장 싸게 나올 것이다. 그럼 대출 많이 껴야 되는 상품들, 수익형 상품들이겠죠. 그리고 대출 안 나오는 상품, 토지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 순서로 전세가 잘 안 버티는 지방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순서로 전세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심리가 못 버티는 수도권 지역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순서로 서울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런 그 취약한 지역과 취약한 그 물건의 형태들이 있어요. 네.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물건들 중에서 뭘 살 수 있느냐는 현금 얼마 쥐고 있느냐가 결정하니까 네. 그걸 먼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양주 아파트는 아파트 물건 자체가 그렇게 공공 분양으로서의 메리트가 네. 없으니까 의미가 없단 말씀이신 거죠. 뭐 대출을 그 받았을 부분도 때 하나가 보험료가 있고, 높은 걸 예. 떠나서. 그 부분 하나가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서 전매자는 없이 들어갔다가 뭐 1억이라도 내가 받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일단 들어가서 몇 년 더 살아야지만 그런 기회가 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양주 아파트 갖고 있는 게 낫겠어요? 서울 아파트 갖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쵸. 그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남편분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네. 저한테 한번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전반적인 계획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한 정보들 방송으로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능곡 5구역 재개발 조합원 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주 전 단계고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자, 능곡 5구역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여기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2018년 8월부터 보유했습니다. 4년 이상 가지고 계셨고 거주도 네네.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앞으로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걸 한 개만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거 없이? 네네. 요거를 1주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고 보유하신 지도 한 4, 5년 됐으니까 아무래도 사셨을 때 금액대보다는 가격이 한참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네. 단계가 중요한데요. 지금 네. 여기 2주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이주 전 단계입니다. 2주 중인가요? 아니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예요? 지금 이제 통과해서 그 분양 평형 때 분양 받았거든요, 조합원. 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단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신청해서 그럼 조금 신청 있으면- 결과까지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2주 시작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시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시청자님께서도 느끼시죠? 네네. 이게 그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둔촌주공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정비 사업체들이 겪게 될 일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돈이 안 되는 시기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정비 사업도 건축 사업이니까 비용이 있고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시청자님께서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이 사업의 주인이에요, 주인. 네.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떻게 됐냐면 건축비가 2배가 올라 버렸어요. 네. 근데 수입은 또 어떻게 됐냐면 주변 아파트 값이 막 빠져요. 네. 그러니까 분양을 비싸게 하면 강북 지역이나 경기도 외곽들은 미분양이 나 버려요. 네. 그런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진입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2주가 출발 땡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떠난 조합원 다시 돌아오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뭐 안 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돼 버리니까. 그래서 많이들 2주 스케줄을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다른 조합들 보면. 네네. 그래서 아마도 뭐 능곡 5구역이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뭐 속도전으로 가겠다. 어쨌든 요 단계까지 왔으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속도전으로 빨리 끝낸 다음에 그냥 거주하면서 일단 버티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재개발 입주권들도 프리미엄이 많이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프리미엄 자체가 뭐랑 똑같냐면 주변 아파트, 신축급 아파트 값이랑 비슷한 금액대의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 제가 아까 몇 주택 있으십니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만약에 이게 3주택, 4주택, 많은 주택 보유하신 분이 이런 상황이면 팔아야죠.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시청자님처럼 요거 한 채 가지고 그냥 기다리셨던 분이 요거 네. 팔아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음. 이거 네네. 팔아서 다른 데 간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느냐? 아닌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1주택 상황이시라면 그냥 요거는 전반적인 흐름에 맡기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부분도 능곡행신지구 쪽이 나쁘진 않아요. 네. 이쪽 일대가 지금까지는 좀 많이 눌려와 있긴 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오른 지역이기는 한데 요 대곡 쪽이라던가 저 위쪽에 있는 뭐 창릉이라던가 이런 데들 탄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곡 쪽도 원체는 국제업무지구 수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찌됐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있을 거는 당연히 뻔하죠. 지하철 노선이 네. 몇 개가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고양시청까지 구도심으로 네. 이어지는 그 경전철이죠. 창릉지구 네. 쪽. 그거까지 연결된다면 그래도 행신 능곡지구가 정비와 동시에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장기적인 방향성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끌고 가시는 걸로 결정을 내리시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남현 대표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안전하게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짚고 가야 할 이 부동산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지난주도 참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은행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픽스텝으로 단행을 했고요. 또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부동산값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3% 중반대까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앞으로도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야지만 환율 및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라던가 주가라던가 이 모든 부분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도무지 물가가 잡히질 않으니까 0.75%포인트씩 이미 두 차례, 세 차례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격차는 좀 줄였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안정을 찾을 것인지를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출 금리 부분 또 이 시장의 수요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관련 산업들에 대한 미치는 여파까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 뉴스가 아주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끌적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 또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안성이라던가 양주 같은 외곽 지역들은 미분양 관리 지역까지 선정이 되고 또 세종 같은 지역은 몇 년째 지금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 세입자한테 월세를 줘야 되는 여월세 형태까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또 IMF에서는 중국 부동산 업계의 45%가 채무를 번 돈으로 감당하기도 힘들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상담 중에 드렸던 말씀을 한 가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너무 급격한 많은 자산을 들이는 한 방의 투자는 지금은 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현금,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현금의 수익률이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5%에서 6%대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괜찮은 상품 부동산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익형 상품이라던가 뭐 아파트라던가 이런 걸 사서 월세 받는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요거보다도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금에 대해서 귀해지는 시기에는 일부 현금은 반드시 쥐고 계셔야 된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한 파트를 차지하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는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품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가장 먼저 취약해지는 상품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취약해지는 상품은 뭐겠냐?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의 즉각적인 아주 직격탄을 맞아버리는 수익형 상품이 있겠죠.
수익형 상품들 중에서도 이제 분양형으로 분양했었던 수익형 상품들이 최근에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관리비 같은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 같은 형태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현장만 가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금액대의 수익형 상품들이 뜨문뜨문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내년 중반이 돼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4% 중반에서 뭐 5%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때 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형 상품 물량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토지 시장 역시도 대출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본인의 여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이 토지까지도 강제 경매 혹은 임의 경매 혹은 공매 이런 식으로 이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시장과 수익형 상품 시장이 가장 먼저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조합 사업들,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이라던가 신통기획 혹은 뭐 도심복합사업 이런 사업지들 중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가장 먼저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또 가장 먼저 달려가 버리고 이런 지역들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이종 일반 주거지역 슬럼화되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100개가 되건 200개가 되건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모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물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프리미엄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물건을 사시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경기 외곽 지역이라던가 뭐 지방 광역시 이런 조금 더 수요가 취약한 지역 위주로 해서 금매들, 공매들, 경매들이 좀 많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나서가 서울에서 연접해 있는 수도권 신도시들 그리고 서울 내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아파트만 쳐다보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요 무조건 4, 5년이 될지 모르는 혹은 5, 6년이 될지 모르는 이 긴 기간을 오로지 서울 아파트만 쳐다보면서 기다릴 거냐. 그 전에도 할 게 이렇게나 많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각화된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이런 다각화된 시야가 있더라도 직접 투자를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현금이.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은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셔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또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향후에 또 매수 전략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중요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내일 화요일에 제가 세미나 및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알고 또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조합 사업들의 형태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의 대략적인 이런 흐름들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모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전화 예약해 주시는 분들만 참석이 가능하시니까 내일 그리고 매주 있는 세미나 및 상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전화 예약 먼저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 세미나 예약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상담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한 통에 100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